봄이 왔다는데 이 골목엔 아직 바람이 찼습니다. 서울 북쪽 산동네 계단보다 가파른 언덕길 한가운데 휠체어 하나가 멈춰 서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두 손으로 바퀴를 밀어봤지만 의자는 오히려 뒤로 밀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때 골목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여럿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기를 바랐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은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서울 맞아요? 싶다고요. 재개발 이야기가 몇 번이나 오갔지만 그때마다 흐지부지 됐고 결국 이 동네는 시간이 비껴간 것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계단식으로 쌓인 낡은 집들, 어른 둘이 겨우 지나칠 만큼 좁은 골목, 겨울이면 오전 한나절밖에 햇볕이 들지 않는 언덕. 그 언덕 위 파란 대문집에 박순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6이었어요. 3년 전 뇌졸중을 겪은 뒤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졌고 그때부터 휠체어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딸 미란이 건너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가능한 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패 끼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가끔은 무모한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봉사자가 큰 길까지는 데려다 줬지만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혼자였어요. 평소엔 언덕 아래 가게 주인 아저씨가 도와줬는데 오늘은 가게 문에 임시 휴업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쪽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덕을 올려다봤습니다. 집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해보자 싶었습니다. 처음 10m는 괜찮았어요. 경사가 완만한 구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골목이 꺾이면서 경사가 가팔라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기를 멈추더니 의자 전체가 천천히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팔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이 달아올랐어요. 결국 의자는 오르막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 위까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성이 걸음을 살짝 늦추며 할머니를 봤어요. 그러더니 핸드폰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지금 너무 늦었거든요.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잠깐 따라갔다가 다시 앞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내려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넥타이를 맨 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저 좀 밀어주실 수 있어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내려다보더니 허리를 살짝 굽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조금 있다가 지나가는 분한테 부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남자가 지나가고 나서 골목이 잠시 비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장바구니를 든 주부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위까지만요. 주부가 할머니를 보더니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말은 같았습니다. 어머나 어르신,
저도 애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바로 위에 사는 분한테 부탁해 보세요. 장바구니가 할머니 옆을 지나쳤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이 붉게 달아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낡은 담벼락이 이어졌고 담벼락 너머로 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이 왔다는데 이 골목엔 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3번 손을 내밀었어요. 3번 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세상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바쁜 거겠지. 다들 사정이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자꾸 내려갔어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조금 시렸어요. 바람이 차가워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 골목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아래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겹치면서 좁은 골목 전체가 울렸어요. 담벼락에 부딪힌 소리가 되돌아오면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이 동네에서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검은 가죽 점퍼에 두건을 두른 채 요란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청년 무리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손사래를 치며 피하는 이들이었어요.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누군가 눈살을 찌푸리면 그때서야 자리를 옮기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바람만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 주기를. 자신을 보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쳐 주기를 바랐습니다. 몸을 조금 웅크렸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골목 어귀를 돌아 나타났어요. 앞장선 건 검은 두건을 두른 청년이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그 뒤로 비슷한 복장의 청년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좁은 골목에 엔진 소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소리가 뚝 끊겼어요. 앞장선 청년이 오르막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얼른 시선을 내렸습니다. 뒤따르던 오토바이들도 차례로 섰어요. 엔진 소리가 하나씩 잦아들었습니다. 골목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어떤 표정으로 바라볼지, 괜히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손이 바퀴 쪽으로 향했어요. 어떻게든 비켜보려고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앞장선 청년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참았어요. 청년이 할머니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몸을 살짝 낮췄어요.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그 목소리가 예상과 너무 달랐던 탓에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험악한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키라는 말이나 왜 여기 있냐는 말이나. 그런데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혼자 올라오시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뒤를 돌아봤어요. 골목을 막고 서 있는 무리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야, 내려와. 강혁의 말 한마디에 뒤따르던 청년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왔습니다. 1명씩, 2명씩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왔어요. 9명이 할머니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수십 년을 이 골목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둘러싸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방을 꽉 끌어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강혁이 아닌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코앞에 바짝 다가와 몸을 굽힌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코에 피어싱이 있었는데 눈빛이 진지했어요. 험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언덕 위를 가리켰어요. 저 위에요. 파란 대문집. 아, 거기요. 저 알아요. 강혁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의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제가 밀게요. 가도 돼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혁이 천천히 밀기 시작했어요. 경사가 가팔라지는 구간에 접어들자 뒤에 있던 청년 둘이 양옆 바퀴를 잡았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좌우를 받쳐주는 것이었어요. 야, 앞에서 길 좀 봐. 돌 있으면 치워. 강혁이 말했습니다. 앞에 있던 청년 두 명이 먼저 올라가며 바닥을 살폈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명이 발로 가볍게 걷어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길을 살피는 청년들의 뒷모습, 옆에서 바퀴를 잡아주는 손잡이를 밀어주는 강혁의 팔. 그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그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는 여성, 미팅이 있다는 남자, 애가 기다린다는 주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바빴을 거고 실제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달랐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이 청년들은 멈췄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언덕 위에서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지레 겁을 먹었던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남편이 아프던 시절엔 혼자 짐을 들고 이 가파른 골목을 오갔습니다. 그때는 이 언덕이 그냥 길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부터는 이 골목이 새삼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길이었던 곳이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그 장벽을 오늘 이 청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면 짐 제가 들게요. 옆에 서 있던 청년이 말했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장바구니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오늘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까 도움을 요청할 때 쓴 고맙다는 말과는 결이 달랐어요. 아까는 사정하는 말이었고 지금은 진짜 고마워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언덕 중간쯤에서 강혁이 잠깐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랐거든요. 힘들지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강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기 시작했어요. 언덕을 오르는 동안 청년들 사이에서 간간히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장난기 섞인 말도 오갔고 서로를 부르는 이름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가게 안온기 같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야, 다리 아프면 내가 교대해 줄게. 뒤에 있던 청년이 강혁에게 말했어요. 됐어. 내가 한다. 강혁이 짧게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닦았습니다. 바람이 차서 눈이 시린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할머니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파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강혁이 물었어요. 응, 여기야. 할머니가 대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어요. 얼른 고쳐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강혁이 이미 웃고 있었거든요. 편하게 하세요, 할머니. 청년들이 파란 대문 앞에 느슨하게 모였습니다. 오르막을 올라온 탓에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청년도 있었어요. 누구 하나 그걸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한 일처럼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고 처음에 겁먹었어. 골목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랬구나. 강혁이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미안해. 겉만 보고 판단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좀 무섭게 생기긴 했죠. 어디선가 피식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웃음에 끌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강혁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힘드실 때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 도리니까요.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늘 이 골목에서 가장 무겁게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열기가 올라왔어요. 사람 도리. 아까 세 사람한테는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멈췄고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봤습니다. 두건을 두르고 가죽 점퍼를 입은 청년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겁이 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그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아니,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파란 대문 앞에서 청년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둔 골목 아래로 내려가야 했거든요. 한 명씩 인사를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청년들이 멈췄어요. 들어와요. 뭐라도 줘야지. 강혁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가야 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들어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강혁이 머뭇거리다가 옆 청년을 바라봤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국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작고 소박했어요. 방 2개의 좁은 부엌, 거실이라 부르기엔 조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 몇 개가 햇볕을 받고 있었어요. 모두 들어오기엔 좁아서 반은 마루에, 반은 좁은 마당 한켠에 섰습니다. 청년들은 아무 말 없이 들어서더니 자연스럽게 신발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들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불편한데도 서두르지 않고 찬장을 열었어요. 할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강혁이 부엌 문 앞에서 말했어요. 됐어. 내가 해. 할머니가 짧게 받았습니다. 강혁이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고집이 어떤 것인지 느껴졌거든요. 잠시 후 쟁반 위에 귤 몇 개와 사탕 한 봉지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날랐어요. 강혁이 얼른 다가가 쟁반을 받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더 줬으면 좋겠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충분해요. 강혁이 말했습니다. 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다른 청년들도 하나씩 집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청년들에게도 귤이 전해졌어요. 누군가 사탕 봉지를 뜯어 돌렸습니다. 좁은 마당과 마루에 귤 까는 소리가 퍼졌어요.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마당에 왔다 간 사람들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뭔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친구들을 데려오면 이 집이 좁아도 시끌벅적했는데 그 느낌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살아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강혁이 귤을 다 까고 나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세요? 응. 딸은 건너 동네에 있는데 나는 여기가 좋아서. 올라오실 때는요? 매번 이렇게 힘드세요? 할머니가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매번은 아니야. 아래 가게 아저씨가 도와줄 때가 많아. 오늘은 가게가 닫혀서.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이 골목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앞으로 이 시간에 할머니 여기서 보이면 올려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고, 그럼 너희가 귀찮잖아. 귀찮은 거 아니에요. 강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할머니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귤 몇 개를 다 먹고 나서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당 한켠에 귤 껍질이 모여 있었어요. 강혁이 그걸 한데 모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말리려다 그냥 뒀어요. 파란 대문 앞에서 다시 인사가 오갔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날 쌀쌀하니까. 강혁이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랐지만 이번이 가장 무거웠어요. 청년들이 골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아까 올라올 때와 똑같은 소리였지만 할머니의 귀에 닿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겁이 났는데 지금은 그냥 소리였어요. 익숙한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파란 대문에 기댄 채 그 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화분들이 오후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화분들을 바라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천천히 되짚었어요. 오르막에서 멈춰 섰던 것, 3번 도움을 청했다가 모두 거절당한 것, 오토바이 소리에 겁을 먹었던 것, 그리고 강혁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던 순간,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겁을 줄 것 같았던 청년이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던 그 질문이 오늘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피어싱, 가죽 점퍼, 두건, 오토바이. 그것들이 그 청년들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았던 강혁의 손 앞에서 돌멩이를 치우던 청년의 발, 장바구니를 받아들던 청년의 손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 손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딸 미란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 동네에 있다는 것을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가 2번 울렸다가 연결됐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딸은 금방 느꼈어요. 별일 아니야. 오늘 있었던 일 말해주려고. 무슨 일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르막에서 멈췄던 것부터 3번의 거절, 그리고 강혁과 청년들 이야기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한번 흔들렸어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다친 데는 없어요? 없어. 괜찮아. 그 청년들 이름은 알아요? 앞에 애 이름은 강혁이래. 나머지는 몰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날 저녁 미란이 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온 것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엄마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보였지만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울었거나 아니면 바람에 오래 맞았거나. 엄마, 왔어. 들어와.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미란이 들어오면서 테이블 위를 봤어요. 귤 껍질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귤 먹었어요? 응. 강혁이가 다 까줬어. 미란이 자리에 앉으면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낮에 전화로 다 들었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처음엔 무서웠지.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토바이 소리 들리는데 어떻게 안 무섭겠어? 근데 막상 보니까 잠깐 멈췄어요. 그냥 청년들이더라고. 겉이 험해 보여도 손이 따뜻한 청년들. 미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얼른 고개를 내렸어요. 엄마 앞에서 울면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한테 전화했으면 됐잖아, 엄마. 내가 왔을 텐데. 내가 일하잖아. 일 잠깐 멈추면 돼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강혁이가 도와줘서 됐어. 잘 됐지 뭐. 미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올렸어요. 뭔가 간단한 걸 만들어 드리려고요. 부엌에 서서 냄비를 바라보는 동안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르막 언덕, 혼자 멈춰 선 엄마 3번의 거절.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언덕 위에 혼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게 미란의 가슴을 눌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미란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안 그래도 돼. 제가 오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잠깐 미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골목을 다시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낡은 담벼락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집을 나서면서 그 오르막 앞에 잠깐 멈췄어요. 낮에 엄마가 멈춰 섰다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올려다봤어요. 경사가 제법 가팔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 올라가려 했다는 게 그 자리에 서보니 더 실감이 났어요. 파란 대문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가에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오르막에서 발걸음을 돌리며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오기로요. 엄마가 패 끼치기 싫다고 해도 자주 오는 건 딸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복지관을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이번엔 미란이 큰 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였어요. 할머니는 골목 어귀에서 언덕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어요. 강혁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돌을 치우던 청년들의 뒷모습도 떠올랐어요. 귤 까는 소리도요. 그 기억들이 언덕을 조금 덜 가파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바퀴를 밀기 시작했어요. 경사가 가팔라지는 구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토바이 소리였습니다. 이번엔 겁이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냥 계속 바퀴를 밀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할머니, 강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강혁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둘이었어요. 나머지는 골목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다녀오셨어요? 응, 제가 밀게요. 강혁이 이번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놓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르막을 오르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밀었고 할머니는 앞을 바라봤어요. 골목 양옆으로 낡은 담벼락이 이어졌고 담벼락 너머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담쟁이가 조금씩 새잎을 내밀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파란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고마워, 강혁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시도 존댓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혁이 그걸 눈치챘는지 잠깐 웃었어요. 별 말씀을요. 밥은 먹었어? 아직요. 그럼 들어와. 오늘은 뭐라도 제대로 해줄게. 강혁이 골목 아래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청년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파란 대문이 열렸어요. 그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 마당과 마루에 청년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라면 냄새가 골목으로 퍼졌어요. 좁은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고 마당에서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봄 햇살이 마당 안으로 기울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냄비를 들고 나오다가 마당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좁은 마당 가득 청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마당이 이렇게 넓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넓어진 게 아니었어요.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제 크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앞치마로 얼른 닦았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얘들아, 라면 나온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파른 언덕길 한가운데 혼자 멈춰섰던 할머니. 그리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을 때 먼저 내려선 청년들. 겉모습지에 숨어있던 따뜻한 손을 오늘 함께 만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건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멈추는 것. 그냥 한번 멈춰서 바라보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한 걸음을 건너뛰고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강혁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렸던 그 순간처럼 멈추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반성해봐야 할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